안녕하세요. SNU 청안과 최정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노안 교정용 안내 렌즈 삽입술, 즉 노안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노안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이 되실 거예요. 가까운 게 안 보이고 그다음에 초점을 잡기가 힘든 증상을 노안이라 그러죠. 눈의 노화와 관련이 돼 있고 보통 이제 굴절 이상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찍 노안을 느끼게 되고 가까운 것들도 안 보이고 먼 것들도 예전보다 좀 침침하게 보이게 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노안의 증상을 보실까요? 노안의 증상은 전체적으로 다 침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건조해도 침침하다고 하시고 가까운 것도 안 보여서 또 침침하다고 하시고 오래 보면 30분 이상 보면 금방금방 흐려지시는 건조증 증상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운 걸 보고 있다가 먼 거를 봤을 때 초점을 확 빠르게 잡히질 않고 힘을 줘야 보이게 되는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이게 다 노안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한 두세 가지 이상 되신다 그러시면 노안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안의 치료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까요? 이제 첫 번째로 노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안약이 있습니다. 안약은 이제 축동제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가 녹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 필로카르핀이라고 하는 2% 정도의 농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 희석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뷰이티라고 하는 안약이 나와 있고 그 안약을 이용해서 이제 노안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았고 수입 회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료 가능한 방법은 없고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넣어보시면 시력이, 멀리 보는 시력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고요. 생각보다 따갑고 통증이 있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은 통증도 생기실 수 있고 가까운 건 보이지만 먼 것들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노안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제 안경을 끼게 되면 이제 가까운 것도 보이고 먼 것도 보이게 되니까 굴절 이상이 특히 교정이 되게 되니까 선명해지고 침침한 부분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마스크를 끼는 것들, 찬바람이 부는 이제 실외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습기가 차는 등의 불편감이 있고 아시다시피 이게 콧받침이 있다 보니까 안구에 변형이 생기거나 눈에 변형이 생기다 보면 미용상 안경을 잘 착용을 안 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콘택트 렌즈입니다. 의외로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콘택트 렌즈도 노안 교정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초점 인공 수정체 또는 다초점 안경 이런 것들이 있듯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도 다초점이 있어서 중심부와 주변부에 이 초점을 달리해서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특수 구조의 콘택트 렌즈가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50년을 콘택트 렌즈를 단 한 번도 착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콘택트 렌즈를 다시 착용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정확한 수술적인 치료가 있겠고요.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노안백내장 수술 그리고 같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안 치료의 접근법에 있어서 안경은 다초점도 있고 단초점도 있습니다. 단초점은 이제 흔히 말하는 돋보기죠. 그리고 짝짝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거든요. 한쪽은 멀리 보고 한쪽은 가까운 걸 보고 그러나 눈은 자꾸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쪽은 멀리 한쪽은 근거리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입체시가 바늘을 깨는 것 같은 입체시가 좀 어려울 수 있고 한쪽은 시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야간 운전을 할 때 빛번짐이 생긴다든가 대비감도가 저하된다든가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초점 안경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원리 자체가 위쪽은 멀리 보게 하고 아래쪽은 가까이 볼 수 있는 구조의 안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는 눈을 이렇게 아래로 해서 보기 때문에 밑에 도수가 다른 두 가지 렌즈를 붙여서 만든 역할을 하게 되는 안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지러울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 아래를 이렇게 보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돋보기를 통해서 보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계단이 이렇게 붕 떠서 보이거나 이미지 점프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고 적응을 하는데 실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콘택트 렌즈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콘택트 렌즈는 대부분 착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와닿지 않고 두 번째는 착용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뻑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구건조증이나 결막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데요. 그 이유는 분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렌즈를 껴도 눈이 뻑뻑해지고 충혈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광받는 치료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법이죠. 여태까지 우리
안과에서 가장 확실한 노안 치료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안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단 이는 50대 이후 또는 물론 40대 이전이라 하더라도 백내장이 충분히 동반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수술이 가능하겠지만, 백내장이 없거나 단순하게 굴절 이상만 있는 경우 또는 노안만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수술을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적응의 문제도 있고 나중에 후발 백내장이라든가 수술하고 나서 날파리가 떠다니는 등의 비문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없거나 노안만 동반된 경우 또는 이제 20대부터 이제 수술을 해서 라식이나 라섹 같은 수술을 해서 퇴행이 발생을 해서 일찍 시력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실 수는 없었던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존 치료 한계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안내렌즈 삽입 수술,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없는데 노안 치료만 가능할까? 특히 라섹이나 라식을 한 지가 15년, 10년 넘어가시면서 시력이 단순하게 떨어졌는데 노안만 와 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와 같은 굴절 이상을 교정을 하고 노안도 같이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특히 40대, 50대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 활동성이 많은 분들한테 이와 같은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돋보기를 안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존의 나의 수정체, 흔히 말하는 렌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 렌즈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서 성능이 좋은 나의 수정체를 끝까지 보존을 하면서 노안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수술 후에 불편하면 원래의 상태대로 혹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적응이 안 됐을 때 백내장 수술을 해버리고 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렌즈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삽입을 했었던 렌즈를 제거를 하면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적인, 어떻게 보면 회복이 가능한 수술 방법은 없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기존 치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술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개된 아티 플러스라고 하는 렌즈는 기존에 뭔가 새로운 렌즈는 아닙니다. 이게 그 기존에 우리가 다초점 인공 수정체 때 쓰였던 재질의 광학부와 그리고 아티플렉스라고 하는 근시를 교정하기 위한 전방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믹스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들어진 노안 교정용 안내 렌즈 삽입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과 상관없이 노안 교정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 보시면 이게 덧댐 도수라 그래서 우리가 굴절력을 보완을 해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략 한 2.5디옵터 정도를 보완을 하게 되고 이만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노안을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티플러스 렌즈를 보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홍채 고정형의 전방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학부 구조만 이와 같이 다초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와 원거리를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내 눈의 수정체를 제거를 하지 않고 수술적 과정 없이 안내 렌즈를 고정을 해서 떨어진 근거리 시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거리 시력의 소실이 없이 중간거리, 근거리 모두 다 시력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가능하냐? 일단은 근시 그리고 원시, 노안이 있는 분들 원시잖아요. 그래서 근시, 원시 모두 다 가능하고, 특히 이제 40대, 20대 때 우리가 초반에 수술을 하고 나서 라섹, 라식 후에 시력 저하가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능하게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전방 깊이입니다. 전방 깊이가 뭐냐면 눈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렌즈를 집어넣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홍채 앞면 그리고 각막 내피세포 사이의 공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조사에서 권고하고 있는 거는 2.8mm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소 3mm 이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정상 각막 내피세포, 각막은 까만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 까만 자는 항상 투명해야 되는데 그 까만 자를 투명하게끔 유지시켜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를 내피세포라 그러고요. 이 세포 수가 적어도 2000개 이상의 정상적인 내피세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동공은 이렇게 생겨져 있죠. 동공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편의가 생기게 되거든요. 중간 안쪽으로 좀 몰린다든가 이렇게 이탈이 생기게 되는데, 너무 중심 각막에서 각막 중심부로부터 동공이 편의가 심하신 분들은 또 이럴 경우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항상 정상적인 동공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난시 1디옵터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수술이고 내가
처음 받아보는 수술이고 40년간, 50년간 써왔던 내 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방 렌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홍채 절개술, 여기 보시면 홍채 앞면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안내렌즈 삽입 수술, 노안 교정을 위한 수술도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SNU 청안과 최정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